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입주한 지 1년, 2년이 넘어갔는데도 입주한 상가보다 비어 있는 상가가 많은 아파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가 입주한 곳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망하고 다시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 3분기 기준 10.08%로 1년 전에 비해 0.7% 상승했고, 특히 경북 지역의 경우 공실률이 26.42%에 이를 정도로 높았는데요. 전체적인 집합상가 자체의 경기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버티다 못한 아파트 상가주들의 점포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지만 감정가의 30%를 깎아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점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상가가 매장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구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매장 자리를 찾을 때 한 번쯤은 찾아도 보고 중개사분들도 괜찮다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때 안정적인 배우 수요를 확보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 상가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 상가 창업이 위험한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쳐버린 월세.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구도심이나 골목 상권, 주택가 상권보다 월세가 비쌉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수도권 10평짜리 한 칸 기준 최소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하는 수준인데요. 도대체 왜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이렇게 월세가 비싼 것일까요? 그것은 폭등해버린 분양가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019년에 평당 분양가가 2,613만원이었다가 작년 9월에 5,469만원으로 무려 5년도 안 되어서 2.1배에 가까운 분양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사 인건비 등의 상승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상승하게 된 건데요. 아파트 상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분양가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상가의 분양 가격은 올라갔지만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의 한계치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구분 상가로서 각 상가 1호마다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구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가 분양가가 비싼지 싼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분양 상담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대출이 80%가 나오고 이자가 4%인데 월세 300만원 받으면 무조건 50에서 100만원씩 남는다,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같은 것은 미리 알 수가 없고 아파트 상가가 완성이 되고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한도가 나오는 것이라서 실제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랑 다르게 대출 한도가 안 나오거나 이자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완공이 되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러 은행에 상가주가 갔을 때 예정했던 계획과 완전히 틀어지게 되면서 추가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 입장에서는 예정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 금액을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번 월세를 낮게 받을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한 번 인상 시 최대폭 5%씩 밖에 못 올받고 최장 10년간 이러한 임차인의 권한이 보호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상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공실이 몇 달간 나더라도 어떻게든 초반 월세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를 내려받기보다는 아예 3달, 6달 렌트프리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렌트프리를 받고 들어가면 렌트프리 기간 동안 월세가 안 나와서 어떻게든 영업이 되지만 기간이 끝나는 순간 대부분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10평의 월세 300만원의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매출을 달성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권 형성 안 돼. 신축 아파트 상권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먹자골목이나 메인 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매출에 비례해서 대부분 일정 금액이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들어가려는 주변 가게들의 매출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들어가는 가게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권리금이 적당한지 여부를 비교해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상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주변 상권 자체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같이 일어나는 아파트 상권이기 때문인데요. 아파트의 세대수만 가지고는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성별, 나이, 세대별 구성원 숫자 등 이러한 정보들이 아파트가 완성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알지 못하고 대략적인 세대수만 가지고 매출 기준을 잡고 들어가서 폐가 망신한 사장님들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상권의 소비력의 경우 지역마다 전부 다르고 내 가게 하나만 오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게들과의 상권이 같이 형성이 되면서 블록을 이루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매출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 상가가 다 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상가 상권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의 특성상 단톡방이나 입주자 협의회 등에서 이러한 가게들의 평가를 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내리게 되고, 아파트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장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 경우 이러한 의견에 휩쓸릴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이 아파트 거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장사를 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상가 매물 폭주 플러스 원상 복구. 또한 현재 나와 있는 자영업 가게 매물들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매물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 역대급 자영업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장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놓은 가게들의 숫자가 정말 산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매물의 숫자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카페에 가보시면 하루에 올라오는 가게 매물 숫자가 페이지를 넘겨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고, 그냥 가까운 부동산에만 가보셔도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급하신 사장님들은 기존에 자기가 주고 들어왔던 권리금을 아예 다 포기하고 내놓으신 사장님도 있고, 오히려 가게를 인수해주면 돈을 주는 역권리를 제시하는 가게들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 시장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존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의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새롭게 가게를 구하려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가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이러한 자영업 경기와 상관없이 기존 상가 분양가에 맞춰 월세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를 구하는 입장에서 싸게 좋은 가게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굳이 제값 다 주면서 신축 아파트 상가에 입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야 될 경우에 원상회복에 대한 부담이 더 큽니다. 공사하기 전 상태로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바닥 및 천장, 도배, 페인트 등 기존 신축 상가 그 자체의 상태로 원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월세가 높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양도를 하려고 해도 양수인은 쉽게 구하지 못해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내내 꼼짝없이 적자인 장사를 계속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자영업 시장의 전체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신축 아파트 상가의 경우 계속해서 공실이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사장님들께서는 웬만해서는 권리금 조금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장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장사하신 분들이 비싼 권리금 내고 자리 들어가서 장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상가에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